널따란 세 갈래 길. 널따란 세 갈래 길, 어디론가 뻗어 있네. 세 형제 우크라이나에서 먼 타향으로 길 떠났어라. 세 형제 떠날 때 큰형은 아내를, 둘째는 누이를, 셋째는 애인을 두고 떠났어라. 늙은 어머니 광야에 세 그루 물풀의 나무를, 며느리는 초원에 한 그루 포플라를, 누이는 골짜기 입구에 세 그루 단풍나무를, 애인은 빨간 앵두나무를 심었더라. 오, 앵두나무 말라 죽고 단풍나무 없어지고 포플라 자라지 않고 물풀의 나무 시들었어라. 불길한 징조에 어머니도 아내도 누이도 애인도 울음으로 나를 보냈어라. 누이는 오빠를 찾으러 타향으로 떠났고, 애간장 끊어진 처녀 관 속에 누웠고, 세 형제 돌아올 줄 모르고 세상을 헤매더라. 세 갈래 길 가시덤불에 덮였어라. 타라스 쉐우첸코의 시 널따란 세 갈래 길 들으셨어요. 꿈나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유경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뉴스 보면서 다른 나라 전쟁 소식보다 유독 관심이 가고 평화를 기원하게 되는 건 러시아가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쳐온 나라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기억이 있기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저는 오유경 TV답게 우크라이나의 평화기원 행렬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크라이나에 우리 윤동주 같은 시인이 누가 있을까 찾아봤어요. 시대의 아픔에 누구보다 민감한 존재, 순수한 영혼을 가진 존재가 시인이잖아요.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열망을 엿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이 사랑하고 추앙하는 시인 타라스 셰우첸코를 알게 됐죠. 우크라이나 사람이라면 그의 시 한 수 정도는 외워서 낭송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대표적인 민족 시인이고요. 또 화가이자 사상가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의 위상은 정말 대단해서 수도 키이우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긴 거리에 셰우첸코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또 셰우첸코 키이우 국립대학, 또 각 지역마다 그의 이름을 딴 박물관과 도서관이 있다고 합니다. 또 국가 공식 행사에는 그의 시를 인용하거나 또 그의 시를 붙이는 전통이 있고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 현장엔 셰우첸코의 시가 등장한다니까 그는 진정 우크라이나인들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만하죠. 타라스 셰우첸코는 1814년에 태어나서 1861년에 사망한 19세기 인물입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는 농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11살에 부모를 잃었지만 일찍부터 미술에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아서 정식 미술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농노 신분에서도 해방이 됩니다. 20대 중반부터는 나라 없는 민족의 아픔을 시를 쓰며 달랬습니다. 러시아 제국과 농노제의 반기를 든 활동을 지속해서 평생을 감옥, 유배, 망명 생활 등으로 보냈고요. 글을 쓰고 그림 그리는 것을 금지당하기도 합니다. 말년에는 우크라이나에 정착하고 싶어 했지만 신성모독죄로 체포돼서 결국 러시아 땅에서 병사하게 되죠.
러시아 제국은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는 정책을 쓰면서 우크라이나어 사용을 금지했는데요. 셰우첸코는 우크라이나어로 시를 썼어요. 그의 작품은 근대 우크라이나 문학의 토대가 됐고 그의 사상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출간된 우크라이나 관련 서적은 불모지라 할 만큼 없었는데요. 그 와중에 타라스 셰우첸코의 시집이 딱 한 권 번역돼 있었어요. 책 제목은 우크라이나요. 드네프르 강이요. 번역은 김석원, 출간 당시 키이우 대학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집은 1998년 첫 출간 당시에 관심을 끌지 못하고 바로 절판됐다가 2005년도에 지식마당에서 재출간되었네요. 제가 혹시나 싶어서 뉴스를 찾아보니까 러시아 침공으로 공항이 폐쇄됐던 지난 2월 24일 가까스로 우크라이나에서 루마니아로 탈출한 키예프 대학 교수님의 기사를 찾았는데 그분 이름이 김석원이었어요. 25년 전 셰우첸코에 깊이 빠져있던 이 저자는 현재 우크라이나 대학의 교수님이 되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계셨던 거죠. 자, 그럼 우크라이나 국민 모두가 암송한다는 셰우첸코의 대표시, 우리나라로 치면 김소월의 진달래꽃, 윤동주의 서시 같은 시라고 하는데요. 시 제목은 광인입니다. 원래 225행에 달하는 긴 시라는데 이 책에서는 첫 12행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광인 울부짖으며 신음하는 넓은 드네프르 강이여 성난 바람 불어와 버들가지 땅으로 휘감고 집채만한 파도 들어 올리는구나. 구름 사이로 창백한 달 솟아오르고 푸른 물결엔 돛담배 출렁이 누나. 닭들도 조용한 강가. 적막한 숲속엔 부엉이 홀로 운다. 물은 푸른 바다로 흐르고 물은 푸른 바다로 흐르고 다시 돌아오지 않네. 고작 그 젊은이 행복을 찾아 떠돌아도 어디에도 행복은 없네. 고작 그 젊은이 온 세상 돌고 돌았네. 푸른 바다 슬피 울고 고작 그 젊은이 마음 또한 파도쳐 슬피 울며 생각에 잠겨 이야기하네. 나 어디까지 왔던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애인을 누구에게 맡기고 타향엔 낯선 사람뿐 이들과 어울려 살기 어렵네. 함께 울 사람도 이야기 나눌 사람도 없구나. 고작 그 젊은이 바닷가에 앉아있네. 푸른 바다 사납게 파도치고 고작 그 젊은이 행복을 찾으려던 곳에서 슬픔만을 보았네. 두루미도 제 집 찾아 멀리 날건만 고작 그 젊은이 타향에서 눈물 짓는다. 고향길 잡초만 무성하구나. 타라스 셰우첸코의 시 물은 푸른 바다로 흐르고 들으셨어요. 시인의 시를 감상하고 나니까 독립된 국가를 갖지 못하고
오랫동안 외세의 지배하에 살았음에도 우크라이나 국민의 민족적 정체성이 얼마나 강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꿈나무 여러분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기원합니다. 오이경TV 다음 편도 함께 해주세요.